오답률 95%, 3월 교육청 21번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늘 얘기하는 역추적하지 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푸는 풀이를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이걸 바탕으로 한번 훈련의 소재로 한번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긴 한데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특히 아마 이거는 시험의 말미쯤일 텐데 시간의 부족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냥 쳐다보면서 뭐 손을 놓고 본다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시험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신다면 뭐 요 원리를 그냥 처음부터 막 파악하려 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이런 조건들을 활용을 하면서 내가 조사라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좀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6번째 항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1, 2, 3, 4, 5, 6까지 한번 찾아볼 건데 근데 뭐 여차하면 다 나열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포인트는 중간중간에서 뭔가 내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패턴 혹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항이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없을 때는 그걸 문자로 정의해서 문제를 푼다.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A1이라는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.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풀잖아요. 케이스 분류라고 하나요?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 경우만 들고 하겠습니다. A1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경우로 들고 할게요. 그래서 쭉 진행을 하는 게 목표예요.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이 알고리즘, 뭐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빨리 읽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 A1이 1이야. 그래서 이제 A1은 현재 이제 3보다 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A1을 1로 이렇게 나눈 게 두 번째 항입니다.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게 3보다 커요.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A1을 1과 2를 곱한 것으로 나눈다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경우가 나눠져요. 나눠지는데 두 개를 모두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한 가지 경우만 하겠습니다.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만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A1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 항도 여섯 번째 항도 계속 3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이라면 어떤 규칙이 나오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즉 A6은 A1을 1부터 5까지 곱한 애들, 뭐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나요? 그래서 이것이 2가 된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되겠죠?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A1을 찾아보면 뭐 2의 제곱에 5까지 곱하나요? 그래서 주어진 이 A1은 내가 맨 처음에 사전에 정의했던 A1이 3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만족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A1이 맞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열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진행해 가면서 어떠한 경우에 지금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은근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더 많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. A1을 하나를 찾았습니다. 모든 A1의 값이라고도 하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의 규칙이 뭐지? 규칙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뭔가 바로 안 보여. 그래서 진행을 할 건데 모두 다 막 새로 진행을 하지 말고 내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변형을 한번 해보죠. 즉 뭐 A5일 때 방금 전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3보다 작은 걸로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. 근데 3보다 작다라는 걸 하는 순간 10이 나오면서 답이 안 되는 걸 알아요. 그냥 답이 안 된다.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왜 답이 안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겁니다. 일단 그래 답이 안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시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서 무슨 규칙이지 이렇게. 잘 안 보여? 그러면 또 다른 걸 해보자. 대신 조작은 좀 최소한으로 하면서. 그러면 내가 A4라는 애. 얘가 이번에는 3보다 작다. 계속 이제 3보다 큰 것만 했으니까요. 그죠? 3보다 작다면 다섯 번째 항이 10으로 바뀌어. 근데 걔는 여섯 번째 항으로 오면서 수열의 귀납적 정에 의하여 5분의 10이야.
이거 답이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찾습니다. 그럼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5번째 항이 12면 6번째 항은 무조건 2가 되겠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되시나요?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한번 보면 A4라는 애가 3보다 작을 때 A 5번째 항이 10이 만들어지죠. 그리고 이 상황은 여기 있는 A3이 3보다 크면서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1은 6보다는 크거나 같고, 이렇게 정리하면 18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찾을 A1이 6부터 14까지 된다라는 걸 찾습니다. 됐죠? 그리고 또 여전히 뭐 또 규칙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. 그럼 또 진행을 해야죠. 그때는 여기 있는 애가 3보다 작다라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요. 근데 좀 원리를 좀 이해한 친구들은 진행을 안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10이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어진 것으로 일련의 규칙을 거쳐서 2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일전에 계속 원리를 이해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이 문제의 원리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저절로 뭐 쓰면서 암산인 듯 암산이 아닌 듯 걸러내게 될 겁니다. 되겠죠?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다음 번째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A1이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인 경우는 A1이 3보다 작을 때다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. A1이 3보다 작은 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A1이 3보다 작은 걸 진행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A1, 두 번째 항은 10, 세 번째 항은 5가 되고 네 번째 항은 3분의 5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3보다 작아요. 그죠? 다섯 번째 항이 10이 되는 순간 이것도 답이구나. 여섯 번째 항은 뭐 매우 빠르게 결정이 되겠죠. 그래서 이 A1이 3보다 작은 애들은 자연수 범위에서 1과 2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항들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육청은 저는 교육청이 안 그럴까라고 진짜 믿습니다. 정말로요. 그래도 평가원이 작년 6월, 9월 수능에서 역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내고 있는 이 와중에 일부러 교육청에서 역추적이 가능한 문제를 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추적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냥 우리가 6월, 9월 수능이 그냥 한 해만 걸쳐서 나타날 일이 아니라는 걸 평가원이 이걸 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추적만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서부터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정의에 걸맞게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는 걸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제 뭐 숫자를 가정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A1이라는 애를 뭐 1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1이라는 걸 가정을 할 때 이조차도 1을 가정한 걸 가지고 2를 찾거나 3을 찾거나 4를 찾거나 이렇게 할 때 쭉 다 써놓고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. 무슨 원리지? 규칙이 뭐지? 이렇게. 그리고 두 번째 진행. 또 세 번째 진행. 네 번째 진행. 이렇게 하면서 찾아 나가는 방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안에서도 두 가지 다를 이제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. 근데 되도록 숫자로 가정하는 게 막 학생들이 쓰면서 그렇게 쉽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공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규칙을 찾는다라는 걸 그냥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역추적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이미 저는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몰랐으면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그런 뭔가 고충도 나름대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론 역추적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이제 상황이 그래도 현명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역추적만 강조하는 상황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뭐 어찌 보면 제 영상을 참고했는지 모르겠는데요.
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되어 갈 것 같기도 해서 내심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가급적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혹시 또 그런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에서 애매한 그리고 혹은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게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웠던 그 공부 방식이 어떨 때는 A의 코스로 어떨 때는 B의 코스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택지 안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,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